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 고등학교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부터 대입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외고와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수시 대입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앞둔 외고와 국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몇 년 이내에 입시를 치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모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1학년도 즉 작년에 대학에 진학을 했던 21학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라면 외고와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대입 진학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년이었으면 충분히 합격을 할 만한 내신과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이 서류평가부터 불합격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뿐더러 중상위권 대학교들부터는 최초 합격군으로 여겨지던 학생들도 아슬아슬하게 최종 등록군으로 합격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대입 실적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유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석소장은 블라인드 평가도 블라인드 평가이지만 사실상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양상 표본이 이미 수집될 만큼 수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동아리 활동과 교과 세특만 살펴보아도 외고와 국제고 소속 지원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이미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렇게 블라인드 평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블라인드 평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소장님 혼자서 아니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아무리 블라인드 평가라고 해도 이수 과목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만으로도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은 충분히 따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외고와 국제고의 대입 실적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는 전제가 들어맞으려면 블라인드의 적용 범위가 외고 국제고라는 소속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블라인드 평가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이 더 이상 외고와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서류 정체성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합격을 했던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외고 국제고스럽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로부터 선배들 생활기록부랑은 방향성이 많이 다르네 아니면 이런 생활기록부 갖고 합격이 되려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외고와 국제고스러운 생활기록부 전략으로는 일반적인 합격 공식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석소장은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방향성의 문제점이 크게 전공 및 진로 선택과 어문 계열과의 혼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고와 국제고 모두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재학생들의 진로 방향성 역시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만 핵심은 오히려 이런 선입견 혹은 편견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대입 준비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한정적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 것인지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전공 및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이저 외고부터 지방권 외고까지 외고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원 가능한 혹은 합격 가능한 계열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경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심리학과를, 중위권 학생이라면 국제학과를, 그리고 하위권 학생이라면 어느 학과든 상관이 없으니까 네임밸류 높은 대학에만 합격을 하면 된다는 방식입니다.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재학생의 대부분이 나는 국제학부나 정치외교학부 등 사회과학 계열이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만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국제고인 만큼 어문 계열에 대한 거부감은 그나마 낮은 편이지만 순수 인문 혹은 경영대학 소속 전공들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에이 선생님 제가 그런 전공 갈 거면 일반고 가서 내신 챙겼죠 라고 거부감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일찍부터 이 외고나 국제고의 대세를 따라서 진로를 수정하거나 아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석소장이 본탭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전공과 진로 선택에 대한 시야를 넓혀보자는 부분입니다. 외고 또는 국제고라고 해서 꼭 국제학부에 진학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뿐더러 국제학부가 아니라고 해서 얘는 뭐가 부족해서 이 전공에 지원하는
지원한 것이라며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 대세를 따라서 외고 국제고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국제학부나 정치외교학과 같은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전공, 철학과나 행정학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등을 중심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외고 학생 혹은 국제고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러한 전공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석 소장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더 이상 이렇게 정형적으로 외고스러운 혹은 국제고스러운 서류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문계열과의 혼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은 영어를 비롯한 언어 분야에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직접 지원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서는 1지망은 국제학부 및 정치외교학과 등의 인기 전공을 선택을 하고 2지망은 제약고등학교의 소속 전공과 관련된 어문계열 비인기 전공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문계열이야 이 학생들이 워낙 잘하기도 하고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 쓸 데 없으면 지원하지, 선배들 보니까 딱히 준비를 안 했어도 거의 다 붙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석 소장은 2021학년도에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면서 가장 많은 이변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이지망인 어문계열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변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합격해야 할 학생들이 불합격한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대학 측에서 작년부터 유난히 어문계열의 이지망 안정으로 지원하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이야 외고 그리고 국제고 학생들이 어문계열에 한해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신은 4에서 5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어 과목에 한해서는 모의고사는 당연하게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이런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어학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 수표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공계열 강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며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과 쪽으로 빠져나갔고,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역시 취업 걱정으로 인해서 순수 어문계열에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그나마 대학 측에서 외고 및 국제고 학생들의 선발 이유로 꼽고 있던 이 어학 역량을 보증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외고 국제고 학생과 현재의 외고 국제고 학생의 위세가 달라졌다는 말과도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문 과목에서 3에서 5등급을 받은 외고 국제고 이지망 지원자들보다는 전공 관련 과목의 이수 단위가 다소 부족해도 전반적으로 1, 2등급대를 유지한 성실한 일반고 1지망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쪽으로 추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1지망이 아니라 2지망으로 티나게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내신으로 검증된 성실성을 갖고 있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관련 교과목에 불모지 일반고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온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도 작년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지원한 상향 라인에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처럼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항상 안정 및 하향으로 지원했던 이 어문계열 관련 이지망 전공들이 더 이상 안정 및 하향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내가 나중에 어문계열 정도는 붙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봤으니까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석 소장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입을 할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 소장이 제시하는 방법은 수학 과목에 대한 투자를 여러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이변을 겪었던 작년 입시 생태계에서 생활기록부의 정체성이 외고 국제고스럽지 않은 학생 이외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둔 학생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수학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란 단순히 내신 등급 상승을 위한 투자 이외에도 교과 세특과 탐구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를 합니다. 아니 외고 국제고 학생이 수학에 투자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 성적도 우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과나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학
이론 분석 및 통계 조사를 위한 기초수학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하는 중요한 점은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충분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고 그리고 국제고의 중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해보면 본 해결책의 당위성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못하는 과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잘하는 과목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학생들에게 국제학부 혹은 어문계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학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고 국제고 출신의 중위권 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지원군 사이에서 수학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원 전공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학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은 외고 국제고 학생임에도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라는 확실한 인상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수학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합격 사례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 만큼 수학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속소장이 드리는 하나의 해결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소장이 제시하는 방법은 생활기록부의 전공 방향성 혼재를 최대한 빨리 없애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학부 혹은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생활기록부의 전공 방향성이 필요 이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인권운동가를 지망하면 인권에 대한 탐구만 하던가, 환경운동가를 지망을 하면은 환경에 대한 탐구만 하던가 해야 되는데, 국제학부를 지망한답시고 국제학의 큰 분야로 나눠지는 인권이나 환경을 모두 포괄적으로 건드리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이러한 방향성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제학 자체가 전공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전공이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광범위한 생활기록부가 합부를 결정짓는 비교 우위 자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같은 국제학이라 하더라도 혹은 같은 정치외교학이라 하더라도 인권 조례 및 권고 등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의 문제에 기반을 두어야만 위에서 말씀드린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점을, 그리고 외고 국제고라 해서 생활기록부의 질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된 채로 평가받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외고 국제고라는 학교 정체성에 제한되지 않은 채 전공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외고와 국제고의 변화된 합격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석소장이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적 추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모두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첨부를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2022학년도에는 부디 통수를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